자, 월가 인터뷰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저는 다른 악재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네. 채권 시장 혼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보고 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 사실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람들이 네. 자꾸 왜 별거 아니라고 하냐고 남들은 별거라는데 네. 왜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줘. 예 그리고 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참 제가 뭐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제일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예,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방송이 뭐 제 개인 예, 사유물이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뭐- 오늘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근데 뭐 위해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셔야 네, 첫 번째 네. 이야기가 장단기 금리에 봅시다. 대한 이야기예요. 네. 보도록 하죠. ABN 어소시에이츠 앨런 랜스입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또 역전, 금융주가 투매를 맞았다. 재차 경기 침체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어서 월가가 일단 멈춤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미국채 10년물 금리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발단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년 한 반 만에 최저치까지 또 떨어진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금융사의 투명화가 나왔냐를 이제 보면은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가 뭐냐면은 예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대출로 내주기도 하잖아요. 그걸 네.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 예. 돈을 맡기는 사람한테 이자를 3% 주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 이자를 5% 받아서 나머지 2%를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으로 챙기는데 그런 예대 마진 구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듯이 보통 예금을 맡기는 사람은 단기고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은 미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30년 만기 예. 모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말해서 단기로 예금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낮게 주고 장기로 빌려가는 사람한테 이자를 높게 줘야 되는데 이 장기에 단기에 어떤 채권의 가격이 똑같아지고 금리도 똑같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뭘 남냐 이거예요. 남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은행이 이렇게 해서 예대 마진도 안 남는데 뭐 우리가 대출을 활발하게 해줄 필요 없다고 해서 대출을 또 조이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신용 자산이 이제 줄어들어서 경기가 또 위축되는데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어떤 안전자산 바로미터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위험자산이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미 국채 10년물을 왕창 사요. 그러면 채권은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높아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금융사들이 이 미국 국채 10년물을 사서 그거를 또 담보로 해서 차입금을 갖다가 그걸로 투자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중 플레이를 돌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자꾸 더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투자를 하지만 대출 내보내는 데 있어서 아니 단기로 이자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올 텐데 또 그만큼을 붙여가지고 대출 내보내는데 돈을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예, 두 번째 볼까요? 오늘 인터뷰가 외부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 이사 후보자 스티븐 무어입니다. 연준 즉각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나는 트럼프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다. 파월 도와서 친성장 정책 기조를 지원할 것이다. 근데 아까 이분 트럼프노믹스 쓴 사람이신데 네. 그러면 트럼프파가 아니다라는 건 어떠한 입장이신지 전 약간 아이고. 혼란스럽습니다만. 뼛속까지 트럼프 같은 인물이죠. 그렇네요, 진짜. 트럼프가 저런 얘기 잘하잖아요. 아. 나는 이렇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뭐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잘하는데 어쨌든 이제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춘 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0.25%포인트가 아닌 한 방에 두 번치 금리 인하를 즉각 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세고 이 정도면 시장이 너무 경기 둔화 우려가 심한 거 아니야? 도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의 이런 한 번에 리액션이 딱 인하면? 나오니까 난 트럼프 파도 아니고 아, 비둘기 파도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서 즉각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또 원래 사상 자체가 비둘기파도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트럼프 노믹스의 저자이기도 하거니와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는 지구 온난화는 음모다. 이런 얘기도 또 같이 동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도 솔직히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말씀 하셨던 것 음모론을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솔직히 저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지구의 이제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이걸 50년, 100년, 500년 주기를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 마침 들어있는 걸 가지고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갖다 이제 붙인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가장 흔히 쓰이는 감성파리가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서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네, 굶어 죽네 그러는데 실제 이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북극곰의 개체 수가 사상 최대 마리수래 지금. 썰매 끄는 개보다 많아. 북극곰이. 그 정도면은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굶어 죽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라 그럴까요? 경쟁으로서 뭔가 제압하면서 이제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신들이 입지를 그게 견고하게 바로 이제 탄소 배출, 네, 뭐 이렇게 그린 딜 뭐 필요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양반의 경우는 뭐 그런 너무 과도한 어떤 이제 이 보호주의나 어떤 뭐 그린 딜 같은 게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연준 안에서 빈자리가 2자리잖아요. 네. 그럼 한 자리가 이 이분으로 메워지게 되면 네. 한 자리는 또 언제 채워지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트럼프 맘인데 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아마 또 한 명을 꽂지 않을까. 자기 입맛에 맞네. 아, 네. 트럼프 성향의 인사가 2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분 딱 인상을 봐도 누가 봐도 정말 와스프, 앵글로색슨, 예. 유태인 계열의 어떤 이제 경제학자 느낌인데 지금 현직이 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미국에서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헤리티지 재단에 있고 뭐 당연히 미국의 양대 어떤 보수 연구소. 금융 그 경제 예측 기관은 브루킹스하고 헤리티지인데 이 사람이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또 언론의 어떤 노출도 많이 하는 역시 트럼프를 닮았어요 이것도. 일단 조지 메이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따고 월스트리트저널, 뭐 CNBC, 폭스뉴스 이런데 논설위원, 해설위원으로 또 활동도 또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미니미라고 할까요? 약간 분신격인 분이 연준의 한 자리를 곧 차지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0.5%까지 갑자기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야 이제 제롬 파월이 비둘기파 변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는 이제 매파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 트럼프를 닮아서인지 또 이런 어떤 말로 이런 걸 떼우는 걸 잘하는 게 나는 트럼프 파도 비둘기 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파월을 도와서 경제를 위해서. 친성장 정책 기조를 관철하겠다. 아, 이거 언제 결정나요? 61년생이라서 우리나라 동갑 연예인으로는 이경규, 전광렬 그거 항상 외우고 이미수, 다니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무슨 사주가세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잘하고 그럼 계시지? 62년생은요? 62년생은 이제 태진아하고 더 많나? 거기다 더 많아요. 항상 이렇게 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언제 결론은 언제 나는 거예요? 확정은? 이거 이제 상원에 올라가가지고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뭐 상황들이 있고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고 뭐 러시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뭐 어쨌든간에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항상 시장은 선반영이고 네. 프라이스드 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무어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지지를 얻고 연준의 자리를 하나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결국 이제 이것도 앞으로 우리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공짜 점심이 한 3개월치, 6개월치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내일 바로 유동성 랠리에 불이 붙네.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죠. 유럽에서도 공짜 점심 이야기가 또 나와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자, 20위도 빠지지 않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한 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로존 GDP 작년에는 1.7% 예상했는데 올해는 1.1%로 ECB 금리 전망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함께 하고 있어요, 예, 연준과. 1.7에서 1.1로 떨어진 건 솔직히 많이 많이 떨어진 떨어졌죠. 거죠. 물론 여기 브렉시트의 어떤 뭐 착시 효과가 끼어 근데 있다고는 보통 하는데 조정을 하면 0.23 정도인데. 예, 그렇죠. 근데 진짜 0.6% 포인트는 진짜 많이 떨어뜨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ECB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금리 전망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래도 2% 중반대라도 되지만 독일 분트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인데도 사람들이 돈을 맡긴다는 몰려요. 거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독일 분트를 그럼 사면은 오히려 무슨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는 시기에 마이너스 금리인데 왜 사느냐? 네. 그걸 이제 안전자산으로 확보해 놓고 그거를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금융사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자기네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싫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자산을 지금 필수적으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투자에 나서면은 사실 그냥 차입을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일단 안전자산 확보해서 그거를 이제 담보대출로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로 수요가 몰리고 한다. 있는 거군요. 예. 그 유럽 지금 가장 둔화 우려가 나타나는 게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 아니겠습니까? 예, 이탈리아 뭐 이런 데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도 우려가 많고 이탈리아도 이제 약간 좀 거기 정서 자체가 우리로 치면 약간 강남 좌파라 그럴까요? 그래요? 누가 봐도 조상의 혜택도 많이 있고 네. 복지도 잘 돼 있고 살기 좋은데 뭔가 삐딱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에서 자꾸 이제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독일한테 저 철없다고 말이야. 그다음에 또 중국도 지금 미국에서부터 자꾸 매를 맞으니까 결국 그 둘이 이 커플로 결합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숙명 아니었나. 약간 1대1로 지금 맺어졌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 둘 다 좀 약간 그 성격도 그렇고 좀 약간 성향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시장의 평가도 그렇고 약간 그런 조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이재명 김부선 커플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중국하고 이탈리아. 근데 중국이 약간 네. 소외된 쪽을 타겟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였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타겟팅을 한 게 이탈리아 쪽이 아닌가. 그쪽으로 이제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열화된 두 커플의 조합은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또 돈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다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관계, 무서운 그렇죠. 관계.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 한번 찍혔다 하면은 미국의 어떤 그 공격에는 버텨나는 나라가 없었고 그렇죠. 심지어 쿠바 같은 데는 뭐 한 40년을 불황을 맞이했고 그냥 거지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국제 사회가 이게 여러 가지 뭐 제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야기로 저희 학교에서 막 깡패 국가라는 네. 이야기도 솔직히 미국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장악해 버리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축통화국이고 제 세계 1위 군사 대국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당연히 뭐 우리가 지금 뭐 현재 친중 반미의 노선을 타고 있지만 과거 정권이 친미를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또 사실 뭐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앞에 그 글로벌 탑뉴스에서 보신 산케이에서 네. 민간 기업의 CEO를 정권의 의향을 담은 국민연금 펜션에서 끌어내렸다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도를 했. 반자본주의적이네, 뭐 약간 뭐 그런 반자유시장적이네, 의견도 있죠. 이렇게 깔 수도 있다는 예. 뭐 그런 걸 이제 의견- 조심해야 되겠죠. 의견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심할 필요는 관치. 이게 있는 지금 것 우리가 같습니다. 서로 사실 얘기하면서 이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조심스러워요. 사석 같으면 누가 잡혀 들어갈까 그냥 지금. 시원하게 털 수 있는데 이게 방송이라는 건 서로 의식하면서 셋 다 지금 막 눈빛을 그러니까요. 교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구 안 나오면 그 사람이 그랬다 잡혀갔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이렇게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면회나 가시면 되고. 예, 내일은 우리 올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큰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평범한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예. 장단기 금리 잡혀갈 일 없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파인브리지의 오버슬림입니다. 연준 급 뉴턴의 장기채 금리 하락은 당연하다. 글로벌 채권 시장 미국 따라갈 수밖에. 각국 단기 금리 상승 전망 찾기 힘들어. 저는 이게 이제 독일하고 일본하고 역전 현상이 그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한국 채권도 장단기물이 지금 금리가 지금 역전되려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앞에서 보신 대로 저 스티븐 무어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한 방에 50pp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글로벌 채권 시장, 국채 금리 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오죽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면 저럴까. 하루라도 돈을 놀리면 안 되고 굴려야 되는 금융기관이 그 막대한 자금을 저렇게 안전자산 국채에 갖다가 파킹을 하고 넣어놓는다라는 그걸 거. 가지고 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에 나설 정도로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까지 오죽 전망이 어두우면 그럴까 뭐 이런 게 이제 또 나오겠죠. 예. 우려는 많은 상황이다. 반대로 네. 금리를 저렇게 두 방을 급격하게 낮추면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면서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네. 모든 건 뭐 가정일 양방향이에요. 뿐이지만 양방향 어차피 뭐 그런 뭐 CF의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는데 뭐 남자도 여자 하기 나름이고 뭐 이제 위원님 소장님도 저희 하기 나름. 우리가 뭐 서로 서로 양방향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양방향이면 뭐해? 아니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잡혀가면 그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짧게 짧게 보고 올게요. 의미 마무리 드릴게요.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입니다. 북미 핵협상 결렬 대비해야 될 때 현재 정보 감시망 북한 공격에 대비해 미흡하다. 한국과 주변국 방어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군인이 한 말이니까 네. 이제
로버트 선생님. 에이브람스 장군이 한 말이라고 감안을 하는데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지금 한미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만약에 좀 경계론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이 사람이 이제 미 의회 정보국에다가 저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때 의원들의 반응이 또 저 부하 내동하는 거 아니고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어떤 대북 정책이 하나도 알맹이가 없었다. 이제는 저렇게 대비해야 될 때 이런 게 좀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걸로 봐서는 네. 이게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해봤고요. 시장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곁들여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